저희 6조 제안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으로는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025년에는 2차 전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동차 전체 판매 대수가 점점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자동차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4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매년 발간 중인 글로벌 EV 아웃룩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최소 1,012만 대에서 최대 1,963만 대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따라 2차 전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이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고속 충전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의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45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 발열과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2020년에는 전기차 사고 총 22건 중에서 7건이 배터리 발화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는 전체 사고의 32%나 해당하는 수치로 배터리 관련 전기차 사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고속 충전에 대한 필요성,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설계에서 충전한 2차 전지는 14,500모델의 2차 리튬이온 건전지로 용량이 800mAh밖에 되지 않아서 빠르게 충전을 시킬 수 있어서 이번 설계를 진행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건전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곡선은 14,500의 리튬이온 건전지의 충전 특성 곡선으로 완충 전압의 80%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CC 모드를 주로 이용하여 충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CV 모드를 주로 이용하여 충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브릿지 회로를 만들기 위해 정유기를 1N4006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1N4006의 맥시멈 리볼트 볼티지는 800V로 설계에 사용하는 220V를 안정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지 커런트는 30A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 레귤레이터는 LM7805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LM7805는 리니어 방식의 레귤레이터로 최대 인풋 전압이 30V로 커패시터 필터를 통해 출력되는 전원의 리필 전압이 이 30V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인풋 전압을 받아서 5V로 레귤레이팅을 해서 나가는 소재입니다. 그런 다음 충전 모듈로는 TP4056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TP4056은 5V DC 전원을 이용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듈로 전류를 0에서 1A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CCCV 충전 방식을 통하여 리튬이온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CCCV 방식은 여기 데이터 시트에서 가져온 표를 보시면은 초기 단계인 75%에서 80%까지는 CC 충전 방식을 통해서 일정한 전류를 유지시켜서 초기에 빠른 속도로 충전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CV 충전 방식을 통하여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 전류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여기 아래에 있는 공식을 통하여 R3의 값을 알아내어서 전류를 제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설계에서 저속 충전과 고속 충전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전류 측정 모듈로는
LNA219를 사용하였습니다. LNA219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은 측정 가능한 최대 전력은 3.2A이고 분해율은 0.8mA이고 그리고 오차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최대 측정 가능 전압이 6V인데 설계에서는 5V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맞아서 이 소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기 정리한 것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양극과 음극의 산화화학 반응과 같은 반응을 통하여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배터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거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AC220V를 5V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브릿지 배로가 필요합니다. 브릿지 배로를 통해서 220V, 변압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220V를 12V인데 여기서는 VRMS로 바꿉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를 브릿지 배로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풀 웨이브가 생겨나고 풀 웨이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60Hz에서 120Hz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변압기를 한번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에서는 15.6V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측정한 전압은 15.8 VRMS가 나왔고 오차율도 적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경유된 전압은 DC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피시터 필터를 달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커피시터는 리파이 F C분의 1로 이제 리액턴스가 계산됩니다. 또한 리플 전압은 VPP는 F C분의 I로 계산됩니다. 현재 F가 2배로 늘어나고 또 커피시터를 1000 마이크로 페럿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엄청 작은 리플 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레귤러이터를 통해서 5V 전압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많이 600mV 오차가 생겼지만 시뮬레이션은 5.003V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레귤레이터는 조금 전압이 더 크더라도 5V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멀티미터를 측정한 결과는 4.99V로 5V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유기 브릿지 회로에는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커피시터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지 저항도 필요합니다. 이는 다이오드의 급격한 전압이 인가되면 다이오드가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1ohm의 저항을 먼저 잡고 브릿지 회로를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더 큰 전압이 걸려서 이제 4분의 1W를 초과하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피시터 전체 회로를 하신 다음에 이제 회로를 구성하셔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커피시터도 저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리액턴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제 회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레귤레이터를 써가지고 5V의 일정한 전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AC/DC 컨버터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2부 나누로 끝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이온 전지가 있는데 이온 전지는 그 앞서 보신 여러 데이터들과는 좀 다릅니다. 앞서 보신 데이터들은 1000mAh, 1000mAh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정확한 C 레이트 값을 계산해서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0.2와 0.5 저희가 고속 충전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했습니다. 맵랩을 통해서 계산을 하였고요. 그래서 3kΩ과 7.5kΩ이 다음과 같은 이제 최고속과 고속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건데요. 가장 먼저 저항이 큰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많이 안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속에 엄청 빠른 초고속 충전기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초고속에서 좀 낮은 단계별로 낮게 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가변 저항 말고 이를 조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 빠른 모델, 다음과 같이 400mAh와 0.5C.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른 모델, 이제 3kg과 7.5kg 사이에 값을 넣어서 저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디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낮은 전류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류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최대 전압과 최소 전류와 최대 전류, 그 다음에 최대 전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류 공급과 또한 배터리의 수명과 배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제시되어야 되는 GPU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크게 전지를 충전하는 세 가지 모드가 있고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에서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시간,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SOC를 계산해서 누적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블루투스 모델도 썼고 그리고 또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 모드를 써가지고 갑자기 전압이 커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저와 LED, LCD에서 가능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휴대폰에서 진동이 나오게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텐셜 미터를 통해서 조금 더 전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이제 아두이노 구조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전류를 이제 전지를 충전하는 분이 있고 이 전류를 받아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고 이제 전력을 측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두이노의 값을 입력하다가 부저와 블루투스 그리고 LED, LCD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저기 TMP라고 있는데 온도 조절 센서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레귤레이터가 온도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능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온도 센서가 필요하고 그 기능을 막기 위해서 전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걸 달았습니다. 이거 다음과 같은 모식도고요.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저속 충전으로 189에서 900 사이에 mAh 충전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고속 충전으로 400mAh에 가까운 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220V라는 건 진짜 위험한 전압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지 전류, 전압 이런 거 필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각 소자마자 이제 몇 볼트가 걸릴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앞서 보이신 레귤레이터가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럼 5번을 교체해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평가 기능은 이제 딱 4가지입니다. AC, DC 컨버터에서 전압과 전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블루투스 시리얼 모니터, 그다음 부저 LED가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VC 측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LCD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실시간으로 잘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론적으로 결정한 전류와 전압이 실제 회로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해서 비교를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능평가입니다. 성능평가는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전압과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비교해서 이 부분을 나눠서 이제 개인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효율이 되는지 따져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거고 온도가 높아지거나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전압이 많이 흐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알람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OC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알아야지 이제 배터리의 효율도 알고 몇 시간 동안 충전이 다 완충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커패시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C 적분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래프와 비교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 모드, 3가지 스테디 패스트, 하이퍼 패스트 모드를 통해서 시간과 이제 C 레이트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됐고요. 생각보다 소재가 진짜 많이 잘 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15만 원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땜이나 아두이노까지만 구현을 하면 되는 상태지만 안정상의 문제로 조금 더 이제 그
세이프티 레이지를 좀 두세 정도 넓혀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입니다. 저는 이제 부장 황정현입니다. 저희 이제 현준 씨 그리고 또 윤정 씨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 4명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 활용한 이제 특허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출력부 제어랑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릴레이 모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여기서는 포텐셜 미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여기서는 이제 PMC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고 안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레퍼런스가 인상 깊어서 이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 제가 조금 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잘하셨고 그 리액턴스와의 상관관계로 이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언급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언급인 것 같고 근데 이거 리액턴스를 잘 고려해야 돼서 기준을 잘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어떻게 그 기준을 잘 잡을 건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가장 먼저 이제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어느 정도 걸리고 전압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30A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어 30V가 걸리는데 1옴의 저항을 쓰면 이제 양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커피시터도 달면서 커피시터의 전압 몇인지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그 리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커피시터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그러면 그 아까 특허 쪽에서 네. 그 두 번째 그걸 어디에 참고하셨다고?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 특허를 이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어떻게 적용을? 참고만 한 건가요? 적용을 한 거랑? 예, 출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커피시터 이후에 제어부 쪽에 있어서 저희 RC 그 TP 쪽에 RC를 달아가지고 전류 제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그러면 그 전류,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전류로 제어를 해요. 네, 그러면은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피드백에 좀 많은 그 전류들이 투자가 되면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문제를 그 트레이드오프를 굉장히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본인들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나요? 다음번에 기준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제어부에 전류로 피드백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과 뭐 실용적 측면에서 그걸 잘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언급도 결과 때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완성도가 높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 시간이 부족함에도 좀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결과들을 좀 뽑아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이제 근면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대신 발표 시간에 좀 맞추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실 분 있나요? 여기가 어디서 지금부터는 앞에 백그라운드는 빼고 발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그 백그라운드 부분 있죠? 설명하는 게.